하지만 삶은 이야기와 다를 테지. 언제고 성큼 다가와 우리의 뺨을 때릴 준비가 돼 있을 테지. 종이는 찢어지고 연필을 빼앗기는 일도 허다하겠지. 누군가 집을 떠나 변해서 돌아오는 이야기. 지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았다. 하지만 그 결말을 잘 믿지는 않았다. 누군가 빛나는 재능으로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 재능이 구원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몰입하고 주인공을 응원하면서도 그게 자신의 이야기라 여기지는 않았다. 지우는 그보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 이야기. 그래도 괜찮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에 더 마음이 기울었다. 떠나기, 변하기, 돌아오기, 그리고 그 사이 벌어지는 여러 성장들. 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냥 돌아갈 뿐이라고.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나서야 당시 자기 안에 무언가가 미세히 변했음을 깨닫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 삶의 나침반 속 바늘이 미지의 자성을 향해 약하게 떨릴 때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성장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 데다 거의 표도 안 나는 그 정도의 변화도 혹은 변화 없음도 지우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다만 거기에는 조금 다른 이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지우는 그 과정에서 겪을 실망과 모욕을 포함해 이 모든 걸 어딘가 남겨둬야겠다 생각했다. 비교적 짧은 시였는데도 다른 건 전혀 기억 안 나고 오직 한 문장만 또렷이 떠올랐다. 꿈에서 나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돌아왔다. 지우가 속으로 그 문장을 한 번 더 되뇌었다. 동시에 한 손이 파르르 떨렸다. 평소에 연필을 쥐는 손이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잘 읽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이 책이. 되게 간만에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좀 많은 생각이 좀 들게 한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책 안에서 이렇게 읽다가 다시 이렇게 멍하게 내 상황을 생각해보게 한 글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을 피해 도망친 곳에 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나야. 쟤 이상해. 쟤 뭐 저래? 하고 근데 나는 어떤가 이렇게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상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랑 아버지 장례식? 누구더라? 누구더라? 아버지 태훈 아버지 아버지를 찌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있고 그게 벌이라는 그 말 이렇게 약간 자기 이렇게 일기식으로 써놓은 벌이 달래벌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짧게 그 문장들에서 탁탁 마음에 와닿는 게 되게 많았어요. 중에서 그래서 요소 이렇게 접어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했었는데 되게 그 보통 아이들 고3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시기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가난? 진짜 그 아이가 오늘 나온 거에 가난이라는 또 뭔가 불행 막 그런 걸 모두 겪어내는 애들은 앞으로 그걸 어떻게 안고 살아갈까? 그러니까. 딱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눈송이 하나에도 머리통이 깨지는. 그래서 이번 첫눈은 나 슬프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첫눈은 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하얀 눈, 부쩍 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창가에 막 눈이 부딪혔을 때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게 뭐예요? 왜 채훈이 친부를 찾아가잖아요. 미술학원. 근데 그게 왜 마지막에 채훈이 아니고 지우가 지우가 친부를 찾아가잖아.
지우를 찾아가고 채우는 그리고 그 자기 친부를 찾아간 날 채훈을 보잖아요. 사건이 그런 사건을 보게 되고 집으로 돌아 그걸 다시 돌아. 살짝 다른 돌아가지. 극화시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태호라는 지우가 인물. 엄마가 그 식당에서 그렇게 모멸적인 어떤 그런 걸 당하는 걸 보고 그 분노로 아빠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고 찾아가잖아요. 그 아빠가 그 연립 지우의 빌라에 아빠 본인의 아빠 그러니까 본인의 아빠를 찾아갔는데 그 아빠가 찾아갔는데 아빠가 나와서 빌라로 들어갔잖아.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잖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재혼을 해서 그 어린 뭐 자식이 있다던가 해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얘가 죽이지 못하고 그냥 돌아 나와서 집으로 와서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채훈의 집에서 벌어진 그 일을 지켜보게 된. 근데 우연히. 너한테 물을 게 있어. 그거는 가라고. 채훈이 보낸 문자인 것 같고 그 만화를 보고 3편을 보고 혹시 그날 아마 그걸 보고 있었던 게 너냐? 이거 너 그걸 물으려고 이게 했던 건가? 너가 어디까지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 그것도 궁금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지우도 아빠를 죽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갔다가 이제 이렇게 봤으니까 그냥 그 장면만으로도 뭔가 진실을 그러니까 그 엄마와 아들이 그렇게 막 끌어안고 뭔가 하는 그것만으로 그 채훈의 어떤 그 행동과 뭐 그 황망한 표정이라든가 이런 건 보고도 눈치채는 게 아니었을까. 굳이 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눈가에 물기를 더해줬잖아. 지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우개가 지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더하기 위해서는 지우개가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지. 난 또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지우가 그렇게 갔는데 그 집에 말하자면 채훈의 사건을 목격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친부라는 사람이 아버지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아버지. 지우 아버지는 미술학원의 강사였고 채훈 아버지는 말하자면은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서 사업을 주식한다 했었지. 하는 맞아, 주식을 사업을 한다는 했었지. 백수였고 다른 집에서 장면을 다른 보고 집, 다시 돌아온 거였고. 그러니까 난 시간대가 나이대가 같으니까 서로 재혼하고 하면서 데리고 온 자식이고 막 이랬던 건가? 뭐 이렇게 헷갈리죠. 마지막에 수리 문자에 줄 게 있다는 거는 용식이 그건가? 그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림을 그렸었잖아. 내 생각에는 앞에서 그 용식이와 지우가 그 용식이를 줄 때 그 선물로 줘야 되겠다고 계속 그림이 있었잖아. 소리가. 맞다. 네, 아마 그 그림을 나중에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용식이도 용식이지만 그러니까 용식이를 주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니까 줄 게 있다는 거는 아마 그 그림 용식이 그림이 아니었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용식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만화가 원래 그 그치. 용식이 입장에서 본 용식이에 대한 얘기였으면 용식이 입장에서 본 지우를 그린 내용을 지가 그려줘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 있었잖아. 그리고 있었던 맞아 그 그림을 그 그림을 주겠다 하는 뜻이었고 물을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막 우리가 다 읽고 나서도 막 생각하고 추측하고 막 상상하게 하는 그런 결말. 이게 진짜 열린 결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니 어떻게 오늘 뭐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까. 그러니까 이 작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소설을 마무리했듯이 자기가 만들어낸 인물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잘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인공들을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떠나보냈다 하는 그 마음이 마지막 진심일 것 같아. 문장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떠나기, 변하기,
돌아오기, 그리고 그 사이 벌어지는 여러 성장들. 하지만 음. 실제 우리는 그냥 돌아갈 뿐이라고. 그러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나서야 당시 자기 안에 무언가가 미세히 변했음을 깨닫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렇지. 뭐 내가 꿈에서 나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돌아왔다 하는 이 마지막 시의 딱 한 문장. 구절 하면서 나도 옛날에 내 청소년기를 되돌아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그런 막 진짜 못 견디게 너무 힘든 순간일 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 막 그게 뭐 어떤 사람한테는 뭐 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쉽게는 가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뭔가 내가 잘해내고 있던 걸 아예 그냥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나를 막 그냥 그러니까 뭐 꼭 뭐 자해하고 죽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 자체를 아예 그냥 막 망가뜨려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거나 막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는 거지. 이 아이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이 소설이 되게 좀 뭉클했던 것 중에는 되게 크고 작은 죽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짧은 이 소설이 아주 길진 않은데 맞아. 주변인들이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거는 처음을 주변인들이 잡고 겪지. 그러니까 뭐 채훈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죽은 사람은 아버지지만 엄마가 뭐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니지만 엄마와 지 자신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느낌의 삶을 뭐 그렇게 한 거고 또 실제로 이제 뭐 키우던 반려견도 죽었고 뭐 또 그 전에 또 뭐 또 도마뱀도 죽었지만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소리 엄마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다 한 명씩 죽음을 주변에 뭔가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고 난 아이들이 가담과 합쳐지고 막 그 불우한 경험들이 되면서 겪는 성장인데 그 채훈이 엄마가 아이한테 마지막 편지 이렇게 보내면서 그 내용에 나를 기억할 필요가 없고 가족이 다 잘 지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엄마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까봐. 그리고 실제 그 고백도 하잖아. 아버지가 의심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사실은 실제였고 의심이 아니고 나는 실제였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 네가 모든 거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나 또한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 맞아요. 엄마가 참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나는 이 어른과 아이와의 대화들이 참 이 선호 아저씨도 마지막에 해주는 그 대화들이 참 너무너무 따뜻하지 않아. 그리고 엄마도 자식 부모하고 자식 간에 굉장히 고압적이잖아. 사실은 그 위계라는 게 동등하기가 참 힘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 뭐 그런 거. 그리고 난 이 제목도 탁월한 것 같아.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이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계해서 이 얘기가 전개되는 이것도 참 얘기는 굉장히 좀 단순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렇기도 하지만 그냥 스펙타클 죽음이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아주 스펙타클하지는 않잖아. 그러면 또 고요하게 전개되는 게 안전하게 썼으면서도 그게 되게 울림 있게 이 작가가 참 그런 게 되게 참 잘 썼다. 그래서 잘 읽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어드리님 잠 다 깨셨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너무 졸려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잠을 자면 못 깰 것 같은. 어제 새벽 3시에 우리 토리가 아빠 침대에다가 오줌을 쌌어요.
아이고. 왜 안 하던지 그랬을까? 스트레스에 아니면 몸이 밖에서 어디 막 안 좋았나? 갑자기 미용하고 오면 좀 아까 스트레스 험씨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나 봐. 그래서 그치, 너무 아무래도. 수술하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좀 아플까나 했더니 멀쩡해요. 근데 그 전날 이불을 싹 바꿨거든요. 어머. 아빠 아침에. 이불 빨래를 3개를 했는데 어제 또 3개를 한 거지. 오늘 하루 종일 이불 애나 빨래 강아지나 사고를 쳐.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스토리. 그러니까 하루의 이야기, 얘기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나한테 이 하루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내 이야기. 내가 살아간 이야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하루를 막 그냥 대충 보내고 싶지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또 제 아는 친구는 친한 후배랑 어디 또 예산까지 갔다 오고,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 토리를 데리고 제가 지금 어제 그랬으니까 애견 카페를 가갖고 한 2시간 띠띠를 하다 왔더니 이불 빨래에다가 애견 카페다 이야기를 내가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막 들어오자마자 그냥 졸려 죽을 뻔했어. 졸릴 것 같다고 그렇게 하더니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책을 아까 여기도 나오잖아. 노멀한 게 가장 노멀한 게 가장 노멀이 제일 어려운 경우. 어렵고 제일 어려운 거요. 아유. 그래. 노멀하게 잘 살아봅시다. 아니, 그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스펙타클하게 막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많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면 갑자기 그게 굉장히 뭐 편하다던가 너무 좋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그때부터 슬슬 이제 불안이 올라오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다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계속 이렇게 그것도 약간 일종의 강박인 건데 그걸 이제 요즘엔 내가 좀 계속 내려놔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상도 좀 내가 즐길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근데 여기 이사하고 막 이렇게 오면서도 계속 뭔가를 내가 그런 강박을 좀 내려놓자 이런 생각을 이제 몸이 이제 안 되니까 내 나이에 맞게 쉬는 것도 좀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자날 이모님 일정을 보면 대통령 일정이야 정말. 정말 분초를 다투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에너지다. 저것도 감당해낼 체력이 하는 거잖아요. 없고 체력이 없는 사람이 그 스케줄을 감당을 하려니까 꼭 탈이 나고 병이 나는 거.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좀 그런 강박을 내려놓자. 아무 일이 없는 걸 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있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넌 주말에 그거 성당 가자회 70주년 가자회 끝나고 나서 일요일날 행사 다 끝나고 미사 끝나고 나와서 이제 뭐 반려인을 기다리면서 뭐 성당에 뭐 고칠 게 있어서 뭐 고치라 그러고 혼자서 처음으로 묘지를 갔어요. 묘지. 묘지를 갔는데 난 대충 그런 생각을 했거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박작박작 사는 데다가 너무 시내 중심가 이렇게 묘지가 그것도 너무 큰 공간을 차지하는 묘지가 그래 뭐 가까이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라고 또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발은 디딘 적이 없거든요. 처음 가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 그때. 그 이유를 좀 알았어. 걷다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물론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간다 그냥 인생은. 좀 쉬어라. 이렇게 걸으면서
그게 금방 자날리모님 딱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 여기 왜 이게 이런데 야,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지. 이거 다 해서 이 아까운 땅을 파리 완전히 그치. 센터인데 여기다가 빌딩을 올려야지. 그것도 누구 사는 묘지를 그랬는데 아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얼른 주무세요. 네. 소리 쉬시고. 갔어요? 좀 멀리 갔어? 없어? 아빠한테 갔구나. 응. 못 찍겠다. 우리끼리 찍고 끝냅시다. 자, 1, 2, 3.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